한적한 시골역, 굳건하게 서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로 플랫폼을 걸어 내려옵니다. 어깨에 걸친 값비싼 외투와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이 그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지요.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비서는 회장님이 기차를 타겠다고 고집하시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굳이 기차를. 비서의 만류도 소용없었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차를 타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기차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구나. 회장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기차 안 정혜진 회장님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는 순간 역 플랫폼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도 그리운 손녀 하은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정혜진 회장님은 본능적으로 일어섰고 열차가 서는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이번 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의 말에 승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 열차는 오늘 마지막 열차입니다. 다음 열차는 내일 오전에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낯선 시골역에 발을 내디뎠어요. 쓸쓸한 저녁 공기가 그를 맞이했죠. 역사는 거의 비어 있었고 작은 매점 불빛만이 그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매점으로 다가가자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떨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하은과 닮아 있었지요. 저기요, 이 근처에 묵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정혜진 회장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정혜진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여는 숙소는 없을 것 같은데. 은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실래요? 멀지 않아요. 정혜진 회장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낯선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를 이끌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군요. 괜찮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차였는데 내리셨으니 도와드려야죠. 은서의 집은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은서는 정혜진 회장님을 위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많이 드시진 못하겠지만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끓인 된장국이에요. 조촐한 식탁 위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오랜만에 맛보는 가정식의 소박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들보다 이 순간 은서가 차려준 밥상이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집밥은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이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은서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사시나요? 정혜진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은서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그 말에 정혜진 회장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잃고 외로움을 겪었기에 은서의 상황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지요. 부모님은요? 기억나지 않아요. 5살 때 교통사고가 났대요. 저는 그때 화상을 입고 은서는 팔에 희미한 화상 자국을 슬쩍 가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와 키우셨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5살 교통사고 화상.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듯 했지요. 손녀 하은이 탄 차가 사고를 당한 것도 그녀가 5살 때였으니까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들 내외와 손녀를 잃은 후 정혜진 회장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혜진 회장님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은서는 차를 내오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늘 드시던 차예요. 몸에 좋다고 하셨죠. 차를 한 모금 마신 정혜진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이 향. 아내가 즐겨 마시던 것과 똑같았어요. 세상에,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은서 씨는 왜 이런 작은 역에서 일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혜진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세도 내야 하고 우선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서의 대답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굳건한 의지도 느껴졌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은서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지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혜진 회장님은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어요.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큰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은서의 말에 정혜진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제든 서울에 오게 되면 이 주소로 찾아오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은서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명함에는 대한민국 최대 유통기업 회장 정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회장님이세요? 은서가 놀라 물었죠. 정혜진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오늘은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이야. 그날 밤 정혜진 회장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마치 오래 헤매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은서 역시 이상하게도 이 낯선 노인에게서 가족 같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 회장님은 은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작은 시골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은서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압도적이었지요. 정혜진 회장님과의 만남 이후 3달 은서는 용기를 내어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손에는 그날 받은 명함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정말 찾아가도 될까? 은서는 몇 번이고 자문했지만 어쩐지 그 따스한 미소가 자신을 반겨줄 것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본사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섰죠. 안내 데스크에 정혜진 회장님의 명함을 내밀자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 회장님의 비서 김민우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서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0층, 회장실 앞에 서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지요. 문이 열리고 정혜진 회장님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정혜진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 찾아와도 된다고 하셔서. 은서는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은서를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서울은 어때? 적응하기 힘들지? 네, 조금 낯설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정혜진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있니? 처음엔 계약직으로 시작하겠지만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렇지만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걱정 말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정혜진 회장님의 말에 은서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서는 본사 서류 정리 담당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김민우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회장님의 뜻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 왜 저 직원을 특별히? 김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끔은 직감을 믿어야 할 때도 있네. 은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손님을 안내하고 커피를 준비하는 등 잡다한 업무를 맡았지요. 그녀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을 정혜진 회장님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은서의 부서 팀장 강현우는 그녀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어요. 이거 오늘 저녁까지 다 정리해. 못하면 계약 연장 힘들어.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죠. 은서는 묵묵히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그녀의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정혜진 회장님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 회장님은 김민우를 불렀어요. 저 직원 잠시 홍보팀으로 전환 배치해라. 김민우는 놀랐지만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서는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에 당황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죠. 홍보팀에서의 일은 훨씬 즐거웠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고 은서는 회사에 점점 더 적응해 갔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VIP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은서는 홍보팀 직원으로서 행사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과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 그리고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은서 씨, 회장님 커피 좀 준비해 주세요. 블랙으로요. 홍보팀장이 바쁜 와중에 말했습니다. 은서는 긴장된 마음으로 정혜진 회장님의 커피를 준비했어요. 회사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회장님을 직접 대면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정혜진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지만 그게 전부였지요. 커피를 들고 가는 은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고 커피 잔이 흔들렸어요. 다행히 쏟아지진 않았지만 은서는 깜짝 놀라 설탕을 넣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회의실에 도착했고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었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정혜진 회장님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은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신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탕 없이도 따뜻한 걸. 그 말에 은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정혜진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에서 은서는 이상하게도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은서는 회의실 정리를 돕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혜진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었구나. 정혜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어요. 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됩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든 건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홍보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은서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구나.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좋아. 은서는 정혜진 회장님의 관심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대기업 회장님이 말단 직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죠. 회장님,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든지 물어보렴. 왜 저를 회사에 채용해 주셨나요? 저는 특별한 기술도 경력도 없는데. 정혜진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사람을 볼 때 이력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은서는 감동했습니다. 이제껏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할머니 외에는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회사 인근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이 있는데 같이 가면 좋겠구나. 은서는 놀랐지만 기쁘게 대답했어요. 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주말 정혜진 회장님과 은서는 함께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화려한 기업 행사와는 달리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어르신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서는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혜진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단다. 부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이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이니까. 은서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정혜진 회장님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가을 어느 날 정혜진 회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오전 8시, 아직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어요. 당장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묵묵히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들으니 당황스러웠지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을 나온 정혜진 회장님은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의 인생이 떠올랐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는 오직 회사 일에만 매달렸죠. 그게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정혜진 회장님은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 은서구나.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정혜진 회장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정혜진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구나. 잠시 후 은서는 따뜻한 차를 들고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녹차나 홍차가 아닌 특별한 향이 나는 차였습니다. 이게 무슨 차지? 정혜진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건강차예요. 오가피와 산수유 그리고 구기자를 넣고 달인 거죠. 몸이 안 좋을 때 특히 효과가 있대요. 정혜진 회장님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 이 향.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항상 그에게 끓여주던 바로 그 차였지요. 이 차. 내 아내가 끓여주던 것과 똑같구나. 정혜진 회장님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서가 궁금해했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정신을 차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내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차와 비슷해서 그래.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요. 그 말에 정혜진 회장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은서야, 내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5살 때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오셨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특별한 연고가 없으셨지만 저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셨지? 이순자라고 하셨어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셨죠. 하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5살 때의 교통사고, 그리고 지금 은서의 나이. 손녀 하은이 살아있다면 꼭 그 나이였을 거예요. 차 맛이 어때요? 조금 괜찮으세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구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 정혜진 회장님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진 회장님은 은서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녀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폈죠. 동시에 김민우 비서에게 은서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서 역시 정혜진 회장님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족 같은 포근함을 느꼈죠.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그리웠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은서는 회장실 앞을 지나다 우연히 정혜진 회장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확실히 조사해봐. 그 고아원의 기록과 교통사고 자료를 모두 찾아내. 은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조사를 하고 계신 걸까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끝자락, 정혜진 회장님은 사무실에서 김민우 비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월의 흐름처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민우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긴장된 손길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발생한 그의 아들 가족이 탔던 차량 사고 보고서와 생존자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조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죠. 김민우가 설명했어요. 정혜진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지? 왜?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의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회장님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셔서 정혜진 회장님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손녀 하은도 함께 사망했다고 전했지요. 너무나 큰 충격에 정혜진 회장님은 시신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은서일까? 정혜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도 일치하고 화상 자국의 위치도 일치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겠지. 정혜진 회장님이 말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진 회장님은 은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은서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정혜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서가 들어서자 정혜진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앉게, 은서야. 정혜진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서가 자리에 앉자 정혜진 회장님은 그녀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은서의 가방에 달린 작은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정혜진 회장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 열쇠고리, 어디서 얻었니? 정혜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고아원에서 제 짐에 같이 있었대요. 정혜진 회장님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열쇠고리는 15년 전 하은의 5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 제작품이었지요. 이 열쇠고리, 내가 만든 거란다. 정혜진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정혜진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네, 회장님이요? 그래, 내 손녀 하은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지.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혜진 회장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 열쇠고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손을 떨며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저인가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은서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정혜진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가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은서가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동의한다면.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정혜진 회장님께 건넸어요. 봉투를 열자 결과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9%. 정혜진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은아, 살아있었구나. 그는 서둘러 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서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혜진 회장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지요. 하은아. 아니, 은서야. 내가 너를 찾지 못해 미안하구나. 정혜진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별관 세미나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 정혜진 회장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1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기억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는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듯 했어요.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정혜진 회장님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들어오렴, 은서야. 앉으렴. 은서는 정혜진 회장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궁금증과 약간의 불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오늘은 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단다. 정혜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깊고 진중하게 들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천천히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바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정혜진과 그의 아내,
아들 부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 이 아이가 내 손녀 하은이란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우리 가족을 잃었지. 정혜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웃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혜진 회장님은 작은 유모차 속 아기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하은이가 돌 때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쇠고리와 똑같은 모양의 또 다른 열쇠고리를 꺼냈죠. 이건 내가 하나 더 만들어둔 거야. 하은이 것과 쌍으로.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가방에 달린 열쇠고리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은서야. 아니 하은아. 너는 내 손녀야.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고 당시 너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사망했다고 알려졌단다. 그 혼란 속에서 너는 신원불명으로 처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정혜진 회장님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만졌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흐릿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타던 기억, 어머니의 웃는 얼굴,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었던 열쇠고리. 할아버지. 은서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은서에게 다가갔어요. 은서도 일어섰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아. 내가 너를 찾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정혜진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서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절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수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지요. 내가 처음 시골역에서 나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니? 정혜진 회장님이 물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낯선 분이셨지만 우리 집에 초대해드릴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정혜진 회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혈연의 끌림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아마 둘 다겠죠. 은서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은 은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가족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구나. 정혜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꽃들이 회사 정원을 수놓은 어느 날 아침, 정혜진 회장님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혜진 회장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기업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김민우 비서의 눈만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그는 이미 회장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부로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공헌팀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새 사회공헌팀은 누가 이끌게 되나요? 정혜진 회장님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은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정해진 회장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은서입니다. 정해진 회장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제 손녀 정하은이기도 하지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정해진 회장님이 가족을 잃고 혼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5년 전 사고로 잃었던 제 손녀가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서로를 다시 찾았어요. 정해진 회장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서, 이제는 정하은이라는 본명을 되찾은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본 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하은입니다. 앞으로 사회공헌팀을 맡게 된 제게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해진 회장님과 하은은 회사 옥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하은아,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니? 정해진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할머니처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이요. 할머니. 그 말에 정해진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은을 키워준 이순자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우리가 찾지 못한 너를 키우시고. 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 말에 정해진 회장님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큰 부와 성공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을 때 느꼈답니다. 첫 출근 날 하은은 새로 꾸며진 사회공헌팀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정해진 회장님이 놓아둔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새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를 상징하는 두 개의 작은 매듭이 함께 엮인 디자인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았어요. 이제 그녀의 가방에는 두 개의 열쇠고리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상징들이었지요. 사회공헌팀의 첫 프로젝트는 전국의 고아원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하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고아원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죠. 우리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하은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회장님은 종종 하은의 활동을 지켜보았어요. 손녀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제 그는 회사 일보다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정해진 회장님과 하은은 그녀를 키워주신 이순자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찾아왔어요. 이번엔 제 진짜 할아버지와 함께요. 하은이 속삭였어요. 정해진 회장님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손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어요. 마치 이순자 할머니가 그들의 재회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귀갓길 정해진 회장님은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하은은 따스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마침내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정해진 회장님도 미소 지었습니다. 75회를 살아오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은 때로 기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어주기도 하지요. 한 번은 헤어졌더라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추억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지 않되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기차가 달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처럼 그들의 인생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진 회장님과 하은, 그들의 이야기는 운명처럼 도착한 작은 시골역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은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날 기차를 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정혜진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구나. 그날따라 왠지 기차를 타고 싶었어.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지. 그게 저였을까요? 하은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혈연의 끌림, 그런 게 정말 있는 모양이구나.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혜진 회장님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함께할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은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따뜻함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도 숨겨진 인연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넘어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요.